예, 바로 뉴스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정부 정책이 모아지고 있는 쪽은 사실 방향은 명확하죠.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신성장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기치를 작년부터 밝히고 있고요.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겁니다. 2027년까지 총 25조 투자 계획이고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다양한 IP 확보 그리고 초격차에 대한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적인 요인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과 연결된 뉴스 저희가 짚어볼 뉴스지만은 반도체 세액 공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투자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시장이 불안할 때는 정책적인 요소들을 바라라고 하는 또 과거부터의 투자 전략으로 봤을 때 해당 요소, 해당 섹터들에 대한 주가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다양한 종목군들 그리고 최근 워낙 좋았었던 항공우주 섹터라든지 오늘 반등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 역시 다양한 기대 요인이 있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도 바이오 종목군들을 그래도 종목군들마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오늘 시장의 반등 그리고 전일 바이오주들의 급락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섹터 전반으로 모든 종목군들이 다 간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개별적인 개발 쪽에 기대 요인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유지시켜 나가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바이오 말씀 주셨는데 오늘 좀 부침을 겪고 있는 쪽이 바이오거든요. 왜 이렇게 바이오만 유독 힘을 못 쓸까요? 네, 며칠 전에 이제 공매도 관련된 리포트 분석, 삼성증권의 리포트 분석이 있었죠. 관련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코스닥 쪽에서 공매도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sek터가 바이오와 IT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공매도 세력들 2차 전지 함부로 손대기 어렵습니다. IT에 2차 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니요. 2차 전지 빼고. 빼고 IT에? IT 소부장 쪽. 이쪽들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2차전지 관련 기업들 공매도 세력들 손대기 너무 어려워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는 이론적으로 손실률 무한되기 때문에 함부로 잘못 잡았다가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패가망신한다는 이야기가 공매도에 있어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공매도에서 될 법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수급적인 요인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기업들은 쉽지 않겠지만은 오히려 그 내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은 최근에 반등 흐름을 보였었던 몇몇 개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기회 요인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회가 되는 부분에서 이제 종목으로 압축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업인 것 같은데요.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파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단백질 관련된 약 그리고 이 반감기를 늘려서 약을 좀 한 번 썼을 때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하게 하는 이 플랫폼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경쟁약물의 부작용 얘기 속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작용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일 플랫폼, 단일 이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그 파이프라인에 목을 메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결국은 이러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기대감이 더욱더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이오주들 최근 이제 하나의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로 제가 금리 상승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과연 이 약들이 개발될 때까지 회사가 돈을 재무적으로 그렇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단기금융자산과 현금성 자산 포함해서 한 800억 정도가량이 됩니다. 지금 연간 기준으로 200억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파이프라인의 단계가 올라가면 그 돈을 더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2년 이상의 개발 자금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본의 확충에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 이것도 동사가 가진 강점이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기대 요인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기에는 자본 속된 표현으로 빵빵한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편합니다. 그렇죠. 보릿고개를 날 수 있는데
지금 에이프릴바이오가 사실 그렇게 최근 들어서 많이 시장에서 거론된 종목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차트 봤는데 어느새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지금 52주 신고가 근처까지 오늘도 내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바이오랑 좀 차이가 있긴 있네요. 네, 말씀드렸듯이 예. 바이오주들이 지금 안 좋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수급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결국 이제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종목군들이 많다라고 보지만은 이렇게 추세를 상방으로 잡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함부로 가져가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겠죠. 예. 결국 최근 시장이 가는 종목군들이 더 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바이오주들을 보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바이오 투자 아이디어였습니다. 제공약주 개념으로 주셨는데 그 수익률 한번 계산해봐야겠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견이고요. 반도체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죠. 얼마 만에 보는 반도체의 질주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붙은 거 다 올라갑니다. 낸드,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까지 오늘 다 같이 올라가고요. 이거는 이제 당잠사에서 했던 건데 오늘 엔비디아 차트 어느새 이렇게 52주 신고가까지 올라왔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월 달부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AI 키워드가 나왔을 때 수혜주로 엔비디아가 많이 거론됐다라는 부분 이제 체크해 드렸고 이 관련 내용들 뭐 추가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 드렸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때 말씀드렸는데 뭐 40% 넘게 올랐더라고요. 그 반도체 편 보면 생성 AI 밸류체인이 보통은 이제 CPU보단 GPU 그리고 GPU랑 최근 들어서 NPU 이제 새로 적용을 하고 있는 쪽인데 이 두 개가 이제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이쪽이 시스템 반도체, 연산 반도체고 여기는 사실 후순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더 강점이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어떨 때 필요한가? 지금 이 챗 GPT가 대중화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 프로세서에서 연산할 데이터를 전송을 해서 이거 꺼집어 와야 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지금 챗 GPT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당장 쓰이고 있는 쪽입니다. 요거는 그러면 앞으로 긴 관점에서 괜찮을까 지속적으로 관전 포인트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 이제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장비입니다. 근데 장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슈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꽃놀이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거 네. 3월 22일 내용인데 물론 미국의 칩스법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는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미국에도 공장 지어야 되고 지금 이 칩스법이 생각보다 완전히 통 크게 우리나라한테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우리 국내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정황이 포착이 되거든요. 용인에 투자 발표를 했고 최근 들어서는 다른 지역들에서도 이제 유치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들어가고 국내에도 어차피 다 들어가야 된다면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K칩스법 통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에 이제 놓여져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이러한 내용들과 함께 부진한 업황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들 쪽에 대한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쪽, 특히 이제 파운드리와 연결된 혹은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 비메모리 쪽에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디자인하우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앞단에 놓여져 있는 IP 개발 기업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3D 패키징과 관련된 후공정 관련주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EUV 관련주들도 있겠죠. 이런 쪽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관련 내용 내에서 AD 테크놀로지라든지 가온칩스 혹은 SNS텍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차별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최첨단 반도체, 성장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투자의 관점에선 사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행되는지 여부가 이제 일단은 중요하겠으나 네. 지금 뭐 우리가 미래에 가서 이게
공장이 들어서는구나를 볼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나오는 재료만 가지고 봤을 때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점수를 줄 수 있으신지. 관련 내용에 대해서 크게 점수를 주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네.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의 논리를 시장에 적용 안 시키면은 또 해석이 어렵겠다라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관련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은 제한될 때 시가총액 상단 쪽에 있는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이겠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관련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투자 의견과 함께 또 하나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쪽들이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그러한 종목까지 좀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대표적인 기업은 유니셈이라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니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러버라는 것과 칠러를 이제 함께하는 주요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러는 이제 그 팹 쪽에 대한 일정한 온도를 좀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크러버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여러 공정 내에서 유해가스들을 이제 정화해주는 장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팹을 투자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가스를 공급하는 CCS 쪽과 CCSS 쪽과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스크러버 쪽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니셈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스크러버 업체로서 이러한 기대감이 있고요. 결국 이제 삼성전자 투자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주가 늘어날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 중화권 업체들의 디스플레이 투자에 따른 스크러버 장치에 대한 수주 증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플라즈마 스크러버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그것 개발하고 있는 유니셈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최근에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또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댓글창에 재밌는 예, 라인 맞추기 글이 올라왔습니다. 주포발사님께서 유니셈 누구셈? 예, 장비 기업입니다. 하나의 큰 포인트를 주신 건데 장비사들도 삼성전자에 납품한 이력이 있는 밸류체인을 보자는 그런 관점에서 유니셈을 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반도체가 네. 궁금한 게 지금 IDM이 전강후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그런데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제 IDM 빠지는 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삼성전자가 간다, 업황이 좋아진다, 업황이 여기서 더 안 좋아진다, 이것에 따라 움직이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6만 원 선에서는 결국은 이제 매수와 매도의 충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어제 이제 좀 유입됐었던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흐름들이 오늘은 반대로 선물 매도와 함께 아무래도 이제 시장 시가총액 상단주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뭐 특별히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네. 건 아니고 수급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 다음 보겠습니다. 자, 수급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주춤하고 있는 2차 전지와 로봇 그리고 수급 이동이 시작된 것일까로 봐야 할까.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울고 웃는 종목이 좀 갈릴 거고 지수의 방향도 갈릴 겁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네, 어제 이제 막판에 뭐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예.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줄이면서 왜 그런 거예요? 마무리가 이게 됐어요. 순식간에 그러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렇겠죠. 그런 건가요? 예, 어제 뭐 2차 전지 쪽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워낙 주가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될 때는 투자자들은 선택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야, 이거 꼭지가 아니야? 이러한 투매성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제 수급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급락 시에 에코프로비엠,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들어오면서 낙폭을 축소시켜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적인 요인만 놓고 봤을 때 해당 기업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추가적인 주가의 하락이 나오면서 이거 정말 계속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감들을 보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분명한 것은요. 아직까지 주요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그리고 차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차트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요. 두 번째, 외국인들이 어제 좀 샀다가 에코프로베인 기준으로 개장 초반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외국인 수급이 아예 빠져나갈 것이냐?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는 단기성 2, 3일 정도의 주가 흐름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추세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추세가 완전히 하락 반전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제 주가의 변동성을 확인하셨듯이 결국은 많이 올라왔을 때 그만큼 주가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을 좀 감내하실 수 있는 분들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방향성이 위쪽으로 향해 있고 그게 이제 꺾인 건 아니라고 네. 보셨습니다. 다만 이 변동성이 큰데 그걸 이제 잘 무던히 견디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걸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크게 받으시는 분이 그렇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성향상 맞는 전략을 수립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단기, 중기, 장기의 관점이 사실 배터리가 다를 텐데 그 관점에서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확대될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가 절대적으로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역시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로봇은 어떻게 해야 돼요? 로봇도 뭐 비슷합니다. 로봇 문제 있어서 빠진 거 아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성장주의 조정 흐름 속에서 나타났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동할 것이냐. 첫째 뭐 이동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올라오는 섹터가 있죠. 반도체 그리고 뭐 바이오 일부 종목군들 그리고 엔터 이런 쪽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쪽에 또 주가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해당 성장주들의 조정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말씀드렸던 오늘 움직이는 섹터 쪽으로의 종목 변동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거의 대부분 다뤄봤습니다. 이제 엔터를 네. 그러면 추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엔터라고 하면 간밤에 넷플릭스 급등했거든요. 네. 실적 덕분에. 네. 혹시 그 영향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한국 콘텐츠 재밌다 이래서 움직이는 건가요? 주가 워낙 안 좋았었고요. 우리나라 콘텐츠 관련주들 뭐 그 부분 때문에만 가지고 이제 올라온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 빠졌는데 오늘 5% 올라온다고 좋아하기는 어렵다라는 그쵸. 부분이겠죠. 예.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엔터 쪽은 컨텐츠 쪽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3대 엔터사들 이쪽과 연관된 기업 쪽으로 예.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타픽. 그런 측면에서 오늘 디어유 준비를 디어유.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SM의 불확실성에 따라 디어유의 향방도 상당히 엇갈리는 모습이었고 주가도 많이 흔들렸었는데요. 최근 엔터주의 부진 흐름에 따라 오늘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어유 같은 경우는 유니버스 인수를 통해서 IP, 즉 이제 여러 가지 이 아티스트의 확보도 상당히 많이 꾀했고요. 일본의 버블포 재팬이라는 일본 쪽의 진출 이러한 것들까지 고려해 봤을 때 플랫폼 사업이라는 특수성으로 봤을 때는 외형 성장에 따른 이익 성장이 견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디어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 혹시 그 플랫폼 써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써보지 않았습니다. 예, 뭐 나날이 예, 파급력이 높아지는 어. K 컨텐츠와 K 문화, 네. 예, K 팝 이런 것들인데 이제 팬덤과 아티스트와 소통하는 채널 플랫폼인 디어유 이쪽에 일단 주목을 하셨습니다. 이 팬덤들은 불황이 없대요. 네. 예, 내가 좋아하는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